예, 한 주간의 시장 또 흐름 읽어보는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입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2부 마지막 코너에 하는데 오늘은 좀 앞 코너에 하게 돼서 혹시 또 이 시간을 또 그 시간대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조금 시간 변동이 있는데 양해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 어찌 보면서 대응해야 될지 이종우 주식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미국이 좀 돌아서서 나왔으면 하는데 미국이 또 빠졌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시장이 뭐 안 좋은 건 좋다. 글로벌 증시가 함께 하락하는 건 좋은데 왜 유독 우리 시장만 이렇게 더 빠지는 거냐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이유를 몇 가지 분석하는데 평론가님은 어떤 거로 보세요? 아마 특히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주식 시장을 보고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악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이 상당히 상승을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해버리는 형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서 이제 기술주들 밀렸던 게 이런 게 장중 영향을 줬었죠. 그 몇 가지 요인을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 주가가 2200포인트를 뚫고 26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을 먼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국내 그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이랬던 부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큰 부분들이 선진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떠밀려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떠미는 주체가 약해지다가 보니까 떠밀려 올라갔던 곳은 더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우선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올해 6월 달 이후에 계속해서 경기의 논쟁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아주 심하게 벌어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또 경기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빠지는 모양도 보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형태고 내년도에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3분기 실적입니다. 원래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처음이 괜찮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그래도 양호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악화가 됐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현대차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이익을 발표하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결국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걸 보면 내년 그리고 올해 4분기서부터 내년도까지 이익의 둔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이게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그래서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채권 쪽도 자금이 조금씩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약하긴 합니다만 대략 한 2100선 정도를 좀 지지선으로 잡고 옆으로 기간 조정의 가능성들을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지수가 그것보다 이제 과매도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형국이어서요. 어떻게 지지선을 다시 좀 재설정을 해야 될까요? 어제 하루 내내 제가 특히 내년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때쯤 되면 거의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이 다 내년도 전망을 내놓거든요. 근데 올해는 현재까지 내놓은 데가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못 내겠네요. 아마 굉장히 지금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지지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00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1800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 시장을 포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장 연말까지를 우리가 전부 다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1800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는 것처럼 1800선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서부터 2016년도까지 박스권의 가장 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유럽의 재정 위기도 있었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최고 35조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50조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800 정도를 깨고 내려가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은 하락의 4분의 3 정도가 진행이 돼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000포인트 내를 지키면서 올해를 마무리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까지를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주가가 2000년도에 IT 버블이 붕괴돼서
한꺼번에 40% 정도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둔화되고 이러는 아주 특별한 국면이 오지 않는 한은 이익이 30% 정도 감익을 한다고 하더라도 1800포인트 정도는 지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너무 그렇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난 근래 이제 10년 내에 있었던 가장 큰 위기는 이제 2008년의 리먼 위기인데요. 사실은 뭐 그만큼의 어떤 이 위기 상황이 사실 글로벌 경제에 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재정 위기 나오고 이제 출구 전략 얘기하면서 꽤 흔들렸던 국면들이 있는데요. 예. 워낙 가파르게 내려온 상황인데 예. 당장은 이제 수급이 좀 풀려야 되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관도 뭐 연기금을 중심으로서 이제 CIO가 선정되고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뭐 연기금이 또 시장을 할 수도 없는 분위기고 해서요. 예. 수급 요인이 좀 언제쯤 풀릴까요? 지난주 중반을 넘으면서부터 제일 많이 나온 숫자 중에 하나가 4조 원입니다. 네. 그죠? 외국인들이 10월 달 들어서만 이제 4조의 주식을 내다 팔았기 네.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가 하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가 이제 대부분의 생각이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았냐,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되는 상태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4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1,400조 정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0.3%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2003년도서부터 2004년도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수할 때에 석 달에 걸쳐서 시가총액의 3% 정도를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 3%를 지금의 금액으로서 환산을 하게 되면 42조 정도가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고 한 달에 14조 정도의 이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였었는데요. 자, 그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를 보면 3개월 동안에 걸쳐서 매수를 하는 동안에는 주가가 좀 올랐다가 그다음에 매수가 끝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결국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4조 정도 매도를 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들이 심리적인 영향 정도는 주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을 완전히 엎어뜨린다든가 이런 그 영향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 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라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 정도의 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가 시장을 바꾸는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시키고 이럴 때에 제일 선두에 서서 그거를 끄는 그 세력이 있거든요. 그게 여태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들이 담당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기관으로 넘어가고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도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선도했다라고 볼 수 있고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그거를 다시 위로 반전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역시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선도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때문에 뭐 다들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과거의 추세나 긴 흐름상 우리 경제, 우리 증시의 어떤 몸집에 보면 뭐 그렇게 세상 절단 난리는 아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이제 흐름상 또 그렇긴 하지만 구조적인 요인으로 이전과 조금 달라진 것이 이제 외국인들이 아시아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커지거나 이머징에서 우리의 비중이 축소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이전과 달리 약간 좀 구조적으로 좀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우리나라 시장을 과연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중국과 동일한 그 이머징 마켓에서도 아직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로 볼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머징 마켓에서도 자본시장이 굉장히 발달해서 선진국가의 그 경계선상에 들어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을 서로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서로 그렇게 완전히 대체가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나 이런 것들과 직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중국의 MSCI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서 돈이 얼마가 빠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가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시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접근이 달라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긴 흐름으로 보면 예, 좀 안도가 됩니다. 그 실적이 계속 발표가 국내 기업도 되고 있는데요. 뭐 현대자동차, 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 실적이 안 좋고 그나마 지금 실적이 또 괜찮고 버티는 쪽은 반도체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뭐 함께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버티지 않으니까 주가도 밀리는 거죠. 반도체주, 국내 반도체주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과연 이제 4만 원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관건이지 네. 않습니까? 4만 원은 과거 액면 분할하기 전의 가격으로 따지면 200만 원이니까요. 예. 앞에 자리 수가 바뀐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일시적으로 이탈도 있을 거로는 생각이 되지만 이탈이 한번 있다고 해서 밑으로 계속 밀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지만 과거와 같은 급락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과거처럼 경기가 한번 꺾였다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면서 제일 우려했던 것이 1, 2차 반도체 경기 둔화 때처럼 가격이 엄청나게 빠지면서 이익이 급락을 해버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반도체 시장의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요. 과거와 같이 그렇게 그 경기가 급락을 해버리거나 그런 상황으로서 가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주가가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익이 감소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만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 미국의 IT 주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반적인 약세장에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또 단기적인 어쨌든 반등의 가능성을 놓고 이제 매매 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전략 얘기해 주십시오. 네,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불안 심리는 지금 거의 최고조에 도달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주가가 낮다는 것보다도 호재는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면에서 갔을 때 언제든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주가가 돌아서게 되면 제일 먼저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낙폭이 컸던 우량주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익숙한 기업 그리고 아주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 쪽으로 그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우량주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님 모시고 또 이번 한 주 11월 장을 준비하면서 전략 점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